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이른바 조국 사건은 아빠 찬스라는 말을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란 가치가 어떤 무게를 갖는지 보여주는 가늠자가 됐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상장을 위조해주고 가짜 증명서 만들어주고 시험 대신 쳐주고 심지어 유급 상황에서 장학금 혜택까지 안겨줘서 상류층 길을 걷게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우리 사회에 공정에 대한 화두를 많이 던졌어요. 그래서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잘 알고 계시죠? 조국 전 장관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총선 출마와 신당 창당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보자 견해 어떻습니까? 특정인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 좀 실망스러운데요. 법무부는 사법부의 결정을 집행하고 장관이 그 책임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못 밝히십니까? 개별 재판부의 그 재판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정치적인 문제라서 좀 말을 아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하나씩 좀 풀어보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재판부가 죄질이 불량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반시를 했어요. 재판부가 이렇게 꾸짖는다. 꾸짖기조차 하는 것 굉장히 좀 이례적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꾸짖으면서 법정 구속은 면해줬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반복되는 말씀에서 죄송합니다만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후보자답지 않게 말씀을 지나치게 좀 아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인에게도 이런 기준이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까? 1심에서도 2심에서도 같은 형이 나왔어요. 그런데 법정 구속 안 해준다. 일반인 가능합니까?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죠? 조금 이례적이죠. 네, 이례적입니다. 법원이 법정 구속을 명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꼽았는데요. 기소로부터 1심 재판까지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1심 실형 선고 때도 법정 구속을 피했고 이번에도 또 피했어요. 무려 3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방어권 부족하다고 동의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재판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후보자답지 않게 좀 말씀을 너무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죠? 예. 네. 사실관계 다툼은 이미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장될 방어권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재판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총선을 2달 남겨놓고 법정 구속을 피하면서 조국 전 장관이 공공연히 말해왔던 비사법적 명예회복에 기회를 재판부가 준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재판부가 총선 출마와 신당 창당의 길을 열어줬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법의 한 축을 담당하는 법무검찰의 수장으로서 법원에서 이례적이고 그러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고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주문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이 불구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판결문에 상세하게 썼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2021년에 인신구속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가 개정이 됐는데요. 바로 이 개정 이후부터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법정 구속,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판사들에게 과도한 재량이 주어졌다라는 지적도 나오는 거예요. 그건 동의하시죠? 그래서 보완책으로 재판관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명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 사유를 판결문에 적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네. 장관이 되면 이런 법률 개정의 필요성과 시의성에 대해서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유념해서. 네. 다음 PPT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네. PPT 한번 봐주시죠.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남편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인카드로 계속해서 소고기 사 먹고 국수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샌드위치 사 먹고 이렇게 해서 공분을 샀고요. 과일 값으로만 1,000만 원치가 쓰여졌다는 것도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이런 이재명 대표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기소됐는데요. 이 혐의를 보면 대통령 선거 경선 일정 중에 자신이 마련한 식사 모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해서 6명의 식사비도 경기도청에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잘 알고 계시죠?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의 수사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김혜경 씨 공범인 수행비서가 기소된 것이 2022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수행비서가 기소된 게 1년 5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일관성 있게 하려면은 김혜경 씨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비판받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수사가 좀 더 빨리 진행됐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익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법카 유용 사실을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추가 신고를 했습니다. 또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법인카드 사척 사용이 이루어진 기간, 지속성, 비전형적인 사용 행태와 특이성이 비춰볼 때 이재명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더 속도를 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장관에 취임하시면 피의자별로 천차만별 수사 속도가 다르지 않도록 잘 다독일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수사 지연이 모든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이 점에 대한 시정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박성재 의원은 굉장히 소신 있는 발언을 거침없이 해오셨어요. 오늘 청문회에서는 좀 단호하고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네, 송기현 의원님 질의하시.